자,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왜 이렇게 피동 표현 혹은 수동 표현을 많이 쓰지?를 저 혼자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좋게 생각해 보면 그 아주 겸손한 거죠. 그렇죠? 아주 겸손하게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누군가 의해서 혹은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혹은 결정적인 순간에 좀 피해갈 수도 있고 그런 무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수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수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을 많이 쓰면 우리가 그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 예전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일본어 번역투야. 라고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일본어에는 그 수동 표현과 피동 표현이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고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표현들은 주체적이지도 않고요. 좋은 문장도 아닙니다. 지금 이 사례 볼까요? 우리가 모르는 많은 곳에 강건 설계 방법이 적용되어서 페일드 디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되고 있음을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발생하지 않도록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중에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페일드 디자인이 발생하지 않음을 우리가 본 것이잖아요. 그렇죠? 발생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의미가 명확해지고 문법적으로도 좋은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자신을 가지고 쓰십시오. 계속 이렇게 피해 다니실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겸손한 것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겸손하게 쓰거나 계속 수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몸을 사리면 내 글을 읽는 그 독자가 혹은 그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 관료가 그렇게 자신 없는 표현들을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쓴 이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불필요한 수동 표현들, 피동 표현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같은 제품을 실험할 때마다 고려되어져야 할 외부 요인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이렇게 되어 있죠. 외부 요인으로 실험자, 실험 장소, 실험 시간 등이 고려되었다. 또 아까 문장과 마찬가지로 되어져야 되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씩이나 한 문장에서 피동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려되어진다라는 표현을 굳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고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제품을 실험할 때마다 고려해야 할 외부 요인으로 실험자, 실험 장소, 실험 시간 등이 있다 하면 피동 표현 다 삭제하고도 훨씬 더 의미가 명확한 글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과학 글쓰기를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을 다 소설가나 시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설가나 시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영상 몇 번 보고 소설가나 시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좀 더 그 타고난 어떤 재능이나 오래된 숙련의 과정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과학 글쓰기, 실험 보고서는 조금만 연습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좋은 글을 쓸 수 있고요. 그런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학적인 글과 우리가 쓰려고 하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이런 과학 글쓰기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것은 주관적인 서술이고 이것은 객관적인 서술을 정확하게만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 자,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내가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험을 수행한 그 실험자가 생각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스티로폼에 낙하산을 매다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참 생각을 두 번이나 한 모양이네요. 그렇죠? 자체적인 회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뭘 생각했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옴으로써 서술상 주관적인 차원이 훨씬 더 강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런 식의 주관적인 표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다는 것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실험자가 아닌 글을 쓰는 내가 아닌 어떤 그 실험 대상이나 그런 것들을 주어로 내세움으로써 훨씬 더 글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뭐뭐 하는 것 같았다 라고 쓰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실험 결과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아직 실험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았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예측했다든가 예측할 수 있다 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하게 이 실험을 하고 있는 그 실험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글을 읽는 독자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50g의 스티로폼에 낙하산을 매달았다. 자, 문장을 잘랐고요. 문장은 가능한 짧게 쓰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자체적인 회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같았다가 아니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로 문장을 수정하였습니다. 훨씬 좋죠? 예, 제가 수정한 것입니다. 예측되었다 아니고요. 예측하였다. 피동 표현 피하고요. 객관적인 서술을 사용함으로써 좋은 문장이 되었습니다. 자, 객관적인 서술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자, 문제가 없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보면요. 해안 분지의 산림 계류수 및 농경지 하천의 금속 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어땠는데 문장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훨씬 높았다. 얼만큼 높았는지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좋은 문장이 될 수 없고요. 특히 과학 글쓰기 안에서 이런 문장은 거의 무용한 문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속 농도에 대한 예상은 몇 ppm이었다. 하지만 실험의 결과 몇 ppm이 더 많아졌다. 라고 정확하게 수치를 제시하고 예상치도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야 그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훨씬 많은데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 이런 식의 이야기는 소설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 글쓰기 안에서는 또 실험 보고서 안에서 이러한 글쓰기는 금물입니다. 자, 다음에 이런 식의 표현들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꼭 씁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이제 이공계 학생들은 뭐 실험 같은 걸 할 때 이제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러 이제 팀별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팀별로 하면서 같이 고생한 친구들에 대해서 어쨌든 치사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또한 네가 고생한 것들을 교수님한테 혹은 이걸 평가하는 조교한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실험 보고서 안에 이런 얘기를 씁니다. 결과값을 얻기까지 4주 동안의 기간은 조원 모두가 집에도 잘 가지 못할 만큼 힘들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라고 쓰는데 이런 표현은 불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서 답안을 다 작성한 다음에 그 답안 끝에다가 교수님한테 편지 쓰죠. 아, 제가 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준비가 충분히 못해서 이 정도의 답안밖에 제출하지 못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하면서 동정에 호소하는 그런 편지를 쓰는 답안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그것과 다르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런 주관적인 표현들 실험 보고서 안에서는 불필요합니다. 가급적 배제하도록 합니다.